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당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많은 분들이 당근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식품이다라고 다 생각하고 계시죠. 또 하나 궁금해 하시는 거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얘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당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양리 효과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당근을 섭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영양소의 흡수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자주 드시는 방법이에요. 우리가 일식집 같은 데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접시 위에 사람 수대로 오이 썰어 놓은 거하고 당근 썰어 놓은 거 나오게 되면 누구나 다 이제 드시죠. 오이는 가끔 가다가 그 씨앗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당근은 다 하나씩 다 드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당근을 날것으로 씹어서 먹었을 때 얻는 효과. 물론 날거에는,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한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5대 영양소가 다 있어요. 식물도 다 5대 영양소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탄수화물도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지질도 있고, 단백질도 있고, 비타민, 미네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. 또 하나가 뭐냐면, 항상 날것을 먹을 때는 우리가 그 효소라는 거, 그 식물이 자기가 자기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날 것들을 먹게 되면 생선도 마찬가지고 육회도 마찬가지고 날거로 먹게 되면 거기는 효소까지도 얻을 수가 있어요. 단지 식물들은 그 세포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소화시키지 못하는 셀룰로즈라고 하는 물질로 세포 벽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원형질 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세포벽이 허물어지지 않고서는 그 세포 안에 있는 영양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긴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 이게 잘 씹어서 꼭꼭 이제 맷돌로 갈듯이 잘 씹어서 드시게 되면 그 이제 세포벽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영양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아무리 우리가 잘 씹어 먹는다고 해서 거기 있는 걸 다 얻기는 되게 어렵죠. 또 날거로 먹게 되면 식물이 갖고 있는 그 섬유소들이 특히 이제 수용소 섬유소 같은 거는 이제 빨아들이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먹은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 장에서 흡수하는 양이 그렇게 다 충분하게 흡수는 잘 못해요. 그러니까 항상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될 때는 위와 장의 운동력을 키워주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식물 속에 들어가 있는 영양물질 우리가 섭취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좀 제한적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래서 날걸로 먹으면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좀 부족하게 얻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. 두 번째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들 이해하고 있어요. 채를 쳐서 기름에 볶아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. 흡수에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근이 가지고 있는 카로티노이드계 물질이 거기다 이제 지용성 물질이다 보니까 지용성 물질을 섭취하고 흡수하는 데 있어서는 기름을 섞어서 먹는다 그렇게 다들 생각들을 하세요. 근데 그 기름을 섞어서 먹어서 우리가 흡수가 잘 된다는 게 아니라 기름을 섞게 되면 식물 세포 안에 있었던 지용성 물질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게 용이하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. 그래서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지용성 물질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는 기름을 섞어서 먹는 게 이제 효과적이다. 그렇지만 이걸 이제 볶게 되면 열에 의해 가지고 열에 약한 영양 물질들,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B 중의 일부들 또는 이제 효소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파괴가 일어나겠죠. 그리고 열을 가하게 되면 식물이 아무래도 세포벽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거기 있는 영양 물질을 내가 소화력이 되게 좋다면 얻는데도 좀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기름에 볶아서 채를 쳐서 기름을 볶아서 먹게 되면 우리가 약간의 열에 의해서 손실되는 영양소가 있다라는 거와 그다음에 좀 더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얻어지는 이런 그 생화학 물질들은 좀 더 많을 수 있다. 이런 게 좀 장점이 되고요. 또 이제 섬유소는 그대로 다 있으니까 또 이제 위와 장의 운동력을 키워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세 번째가 삶거나 쪄서 먹을 때, 삶으면 물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삶지는 않고 대부분 다 이제 쪄서 드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. 이럴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열에 약한 것들은 다, 어느 정도 파괴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쪘으니까 세포벽이 허물어져가지고 거기는 영양물질, 열에 강한 영양물질을 얻는 데는, 용이할 거고, 그 다음에 섬유소는 그대로 있으니까 또 위와 장의 운동력은,
키워주는 데 도움이 될 거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그 당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양소를 얻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먹는 방법은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. 네 번째가 그 녹즙기를 이용해서 착즙을 해가지고 먹는 거. 이거는 섬유소를 싹 다 제거해가지고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 물질들만 그대로 얻겠다라는 그런 목적이에요. 또 열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 효소도 있고 5대 영양소 그대로 다 있고 그다음에 식물이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 파이토케미칼을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먹게 되면 하나는 위와 장의 운동력을 키워주는 섬유소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따로 여러분들이 섬유소를 공급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. 우리가 보통 이런 당근 착즙을 쓰는 이유는 여기에 들어간 양리작용하는 물질들을 빠르게 사람 몸속에 넣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에요. 전 세계 자연의학을 병원이나 기능의학을 병원들은 수분 섭취 대신에 이런 당근즙을 먹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만큼 당근이 가지고 있는 영양물질이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하는 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당근 착즙을 이렇게 쓰는데요. 이번 시간에 그래서 당근이 가지고 있는 양리작용하는 물질들이 뭐가 있는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. 알파카로틴, 여러분들 카로티노이드계의 물질들은 대부분 다 많이들 아세요. 뭐 알파카로틴, 베타카로틴, 루테인, 지아잔틴, 그다음에 그 라이코펜, 토마토 갖고 있는 라이코펜,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건 이거는 요새 뭐 하도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. 알파카로틴은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고 있어요. 또 하나는 한 분자의 비타민 A로 전환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게는 처음부터 세포가 이상 변이, 돌연변이화 되려는 걸 처음부터 방지하거나 또 이제 종양이 다른 쪽으로 전이 되려고 옮겨가는 것들도 방지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논문에 많이 나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손상된 세포를 다시 재생시키거나 수선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나와 있고요.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베타카로틴을 볼 수가 있죠. 베타카로틴은 알파카로틴과 같이 비타민 A로 전환하는데 그건 두 분자의 이제 비타민 A로 전환하기도 하고 얘는 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산화를 미리 방지하게 되면 암은 자연스럽게 억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산화가 생기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 뭐 종양이 생긴다. 또 이제 산화에 의해 가지고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종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산화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어를 하게 되면 염증이나 아니면 암 같은 걸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. 그래서 특히 이제 또 눈 쪽에서 일어나는 이제 산화를 억제하는 효과들도 있고 피부를 보호해 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. 어떻게 보면 베타카로틴은 항산화, 항암 작용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유명세를 떨치는 물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. 또 하나는 이 털피니올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. 우리가 보통 이 카로티노이드계의 물질을 그 털핀 계열 또는 테르펜 계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. 이 털피니올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이 당근이 땅 속에 있잖아요. 땅은 축축하고 습하니까 곰팡이가 많이 쓸겠죠. 그다음에 거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뭐 아니면 그 벌레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제 이런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물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항바이러스, 항박테리아 뭐 이런 효과를 수 있고 항곰팡이성 역할을 합니다. 이게 그 털피니올이 그 역할을 하고요. 루테인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특히 이제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같은 경우는 눈의 그 산화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성 백내장이라든지 퇴행성 황반증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다라고도 이미들 알고 계세요. 또 하나의 물질은 에피제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위에 있는 이 네 가지의 물질은 대부분 다 그 테르펜, 털핀 계열의 물질이라고 한다면 이 에피제닌 같은 경우는 페놀 계열의 이제 물질이에요. 그래서 약간 우리가 보통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방어 물질, 그 파이토케미칼을 크게 네 종류의 이제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페놀 계열의 물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얘도 역시 산화를 방지하고 항암 작용을 또 할 수도 있고 항바이러스, 뭐 항염, 항피부 질환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죠.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해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 중에서 글루타치온 에스트랜스포레이즈라고 하는 그 해독에 관련된 효소의 생성을
촉진하기 때문에 이 에피젠이라고 하는 건 해독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. 다음에 아포프토시스를 유도한다. 아포프토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상적으로 증식하는 세포가 저게 계속 커지게 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니까 걔가 스스로 이제 기능을 못하도록 죽게끔 만드는 그 자진사멸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 아포프토시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걸 유도해서 이상세포가 스스로 죽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킨슨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신호전달 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근육경련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걸 또 억제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물질이 펠카리놀이라고 하는 건데요. 이건 지방성 알코올계 물질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. 그거는 항암 효과를 가질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특히 결장암에 굉장히 탁월한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이미 논문에도 나와 있고, 또 하나는 이 털피니올, 여기 나와 있는 털피니올하고 함께, 이 곰팡이성 그 질환을 억제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그 당근 안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칼이 결국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좋은 산화를 억제해주고 염증도 억제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암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물질들을 쉽게 우리 몸에 흡수시키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착즙이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저도 평상시에 지금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마시고 있어요. 그러니까 물 먹는 대신에 이제 먹기도 하는데, 물론 이거 처음에 드시는 분들은 좀 주의할 게 있는 거가, 한꺼번에 이걸 많이 먹게 되면 피부가 약간 좀 노란빛을 띌 수도 있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, 이게 이제 더보다 그 카로티노이드가 노란색 색소 물질이다 보니까 이거를 잘 처리하지 못했을 때, 이거 유전적으로 차이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이들은 다 있을 거라고 봐요. 한꺼번에 이거 많이 먹게 됐을 때 피부가 노랗게 되는 경우는 양을 조금씩 줄여서 스스로가 이거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. 저희가 그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녹즙을 한꺼번에 많이 먹이지 않는 거가, 얘도 결국은 영양적인 물질이지만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간의 기능이 약할 때는 굉장히 간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50ml부터 조금씩 나눠가지고 간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봐서 늘려나가는 게 가장 이제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건이 된다면 당근즙을 애용하시는 게 참 좋겠다. 평상시 물 마실 때 하루에 250에서 한 500ml 정도를 드시면은 어떤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. 여기서 하나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,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. 평상시 먹는 음식들이 몸을 되게 많이 상할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 먹어봐야 별 도움이 안 돼요. 역시 보조제들도 역시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먹지 않아야 될 음식들을 안 먹으면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요. 음식은 정말 엉망진창으로 먹으면서 또 이게 몸에 좋다고 마시는 거는 실제로 별 효과를 얻기가 어려워요. 우리가 이 맑은 물에다가 잉크 몇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물이 금방 새까맣게 되죠. 그렇죠? 그렇지만 이미 오염된 물을 그 맑은 물 몇 방울 넣어서 깨끗하게 만들기는 되게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에 진짜 건강을 생각한다면 평상시 들어오는 어떤 물질들이,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물질들이 들어오는 걸 일단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영양 물질들을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당근즙을 평상시에 좀 잘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예방하고 또 이제 증진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좀 이렇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정보를 나눌 건데요.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모두 이제 지혜로웠으면 좋겠다. 그리고 각자가 스스로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런 정보를 나눕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